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는요, 모든 최신 웹 애플리케이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개의 핵심 기둥입니다. 바로 사용자를 이리저리 안내하는 라우팅과 앱에 생생한 데이터를 불어넣는 비동기 통신이죠. 자, 그럼 한번 제대로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매일 쓰시는 웹 앱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화면을 이동하고 새로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착착 불러오는 그 모든 경험의 중심에는요, 바로 이 두 가지 개념이 숨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요즘 앱들은 더 이상 그냥 멈춰있는 한 페이지가 아니죠. 사용자들은 여러 화면을 물 흐르듯이 오가면서 끊김없는 경험을 원하거든요. 어떻게 앱들이 마치 수많은 페이지를 가진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지 그 비밀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옛날 인터넷 기억나세요? 뭐 하나만 클릭하면 화면 전체가 하얗게 번쩍 했다가 다시 로딩되던 그 시절 말이에요. 근데 요즘 앱들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바로 이 질문이 리액트 같은 최신 기술들이 해결한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딱 보여주는 겁니다. 이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왼쪽의 옛날 방식은요, 클릭할 때마다 서버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페이지 전부 다 다시 주세요 하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 느리고 버벅될 수밖에 없죠. 반면에 오른쪽의 리액트 앱, 이걸 우리가 보통 SPA,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필요한 부분, 즉 컴포넌트만 쏙 갈아 끼우는 방식입니다. 물론 맨 처음에 좀 많은 걸 불러와야 한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일단 로딩되고 나면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속도와 부드러움을 보여주죠. 이 작은 차이가 사용자 경험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겁니다. 자, 첫 번째 기둥인 라우팅인데요. 저는 이걸 앱의 건축가라고 부르고 싶어요. 진짜 건축가가 건물의 평면도를 그리듯이 이 라우팅이 우리 앱의 전체적인 뼈대와 사용자가 움직일 길을 설계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라우팅이란 걸 아주 쉽게 말하면요, 주소창에 있는 주소랑 우리가 보여줄 화면을 딱 짝지어주는 겁니다. 뭐 슬래시 어바웃이라고 치면 소개 페이지 보여주고 슬래시 홈이면 홈화면 보여주고 이런 식이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페이지 전체를 갈아엎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싹 바꿔치기 해서 마치 다른 페이지로 이동한 것 같은 착각을 준다는 거예요. 이걸 보시면 감이 확 오실 거예요. 진짜 건물 설계도 같지 않나요? 각 주소마다 담당하는 화면이 딱딱 정해져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앱의 기본적인 구조, 즉 평면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똑똑한 건축가가 실제로 어떻게 일하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브라우저라는 걸로 앱 전체를 싹 감싸서 이제부터 이 앱은 라우팅 기능을 쓸 거야 라고 선언해줘요. 그리고 라우트를 이용해서 각 주소별로 어떤 화면을 보여줄지 미리 약속을 해두는 거죠. 그러고 나서 사용자가 링크를 딱 클릭하면 라우터가 지금 주소를 보고 약속된 화면을 찾아서 화면에 짠 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 체계적이죠? 건축가가 집을 다 지었으면 우리가 마음대로 돌아다닐 문이 있어야 하잖아요. 앱에서는 그게 바로 링크 컴포넌트입니다. 겉보기엔 그냥 링크를 만드는 A 태그랑 비슷해 보이는데 속은 완전히 달라요. A 태그는 문을 열 때마다 집 전체를 부수고 새로 짓는 거랑 비슷해요. 페이지 전체를 새로 불러오니까요. 하지만 링크는 페이지 새로 고침 없이 그냥 저쪽 방으로 갈게요 하고 라우터에게 신호만 보내서 조용히 다음 방으로 안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덕분에 앱 안에서의 움직임이 훨씬 부드러워지는 거죠. 근데 가끔은 사용자가 직접 문을 여는 게 아니라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자동으로 다른 방으로 이동시켜야 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로그인 버튼을 딱 눌렀더니 성공했어요. 그럼 바로 마이 페이지로 뿅 하고 이동시켜줘야죠. 이럴 때 쓰는 개발자용 만능 리모컨이 바로 유즈 내비게이트 훅입니다. 자, 이제 건축가의 필살기가 나옵니다. 바로 유즈 파람스. 한번 생각해보세요. 쇼핑몰에 상품이 10,000개가 있는데 10,000개의 상품 페이지를 개발자가 하나하나 다 만들 수는 없잖아요. 말도 안 되죠. 바로 이때 유즈 파람스가 마법을 부리는 거예요. 이건 주소창에 써있는 글자를 읽는 능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주소가 슬래시 프로덕츠 슬래시 123이라면 유즈 파람스가 123이네? 하고 이 숫자를 똑똑하게 알아채는 거죠. 그럼 우리 코드는 그 123이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서버에 123번 상품 정보 좀 주세요 라고 요청할 수 있게 돼요. 결국 상품 상세 페이지라는 틀은 하나만 만들어두고
주소창의 값에 따라서 내용물만 샥샥 바꿔 끼우는 방식으로 거의 무한대의 페이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정말 천재적이지 않나요?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보죠. 건축가가 아무리 기가 막히게 집을 지어놔도 안에 가구나 살림살이가 하나도 없으면 그냥 텅 빈 유령의 집이겠죠. 앱도 똑같아요. 바로 이 데이터 배달부 역할을 하는 비동기 통신이 있어야 비로소 앱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비동기 통신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 기다리지 않는다. 만약에 서버에 데이터 좀 달라고 요청해놓고 그 데이터가 올 때까지 앱 전체가 목통이 돼서 멈춰버린다고 상상해보세요. 아무것도 클릭이 안 되고 와 진짜 답답해서 못 쓸걸요? 비동기 방식은 일단 요청을 보내놓고 앱은 하던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덕분에 우리가 쓰는 앱들이 이렇게 빠르고 쾌적하게 느껴지는 거죠. 이 데이터 배달부가 일하는 과정은 대충 이렇습니다. 먼저 사용자가 버튼을 딱 누르는 게 신호가 돼요. 그럼 async 함수가 서버로 데이터 좀 주세요 하고 요청을 보내죠. 그리고 중요한 건 앱은 멈추지 않고 자기 할 일을 계속해요. 그러다가 서버에서 응답이 띵동 하고 도착하면 그 데이터를 우리가 쓸 수 있게 예쁘게 포장을 풀고 보통 제이슨을 자바스크립트 객체로 바꾸죠. 마지막으로 그 데이터를 state라는 이름의 상자에 착 담아두면 짜잔! 리액트가 알아서 화면을 새 데이터로 싹 업데이트 해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프로랑 아마추어가 갈리는 지점이 있어요. 이 데이터 배달이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배달이 오는 중인 로딩 상태도 있고 인터넷이 끊기거나 해서 배달에 실패하는 오류 상태도 있단 말이죠. 진짜 잘하는 개발자는 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해서 사용자한테 지금 데이터 열심히 가져오고 있어요. 잠시만요. 또 문제가 생겼네요. 하고 친절하게 현재 상황을 알려줍니다. 이게 바로 좋은 사용자 경험의 핵심이죠. 자, 드디어 하이라이트입니다. 이제 진짜 마법이 일어날 시간이에요. 앱의 뼈대를 만드는 건축가와 그 안에 살을 붙이는 배달부가 어떻게 만나서 환상의 콤비 플레이를 펼치는지, 여기가 바로 최신 앱 개발의 심장부입니다. 아주 흔한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이 어떤 블로그에서 42번 게시물을 클릭해서 보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 간단한 행동 뒤에서 건축가와 배달부가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시죠. 자,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진짜 기가 막힌 협업 아닌가요? 먼저 건축가인 라우터가 포스출 42라는 주소를 딱 보고 아하, 여긴 게시물 상세 페이지를 보여줄 자리구나. 그리고 필요한 건 42번 정모네 하고 설계도에 따라 자리를 딱 잡아줘요. 심지어 유즈파메스로 42라는 핵심 재료까지 꺼내주죠. 그럼 그 순간 배달부인 비동기 함수가 바통을 이어받아서 그 42라는 재료를 들고 서버로 쌩 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서버에서 42번 데이터를 딱 받아와서 텅 비어있던 자리를 멋지게 채워 넣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구조와 데이터의 완벽한 하모니. 우리가 매일 쓰는 앱들이 바로 이렇게 똑똑하게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론은 알았으니 이제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핵심 규칙들, 일종의 플레이북을 정리해 드릴게요. 이것만 기억하셔도 훨씬 견고한 앱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라우팅 플레이북입니다. 첫째, 사용자가 누르는 모든 링크는 무조건 링크를 쓰세요. 제발요. 그래야 페이지 전체가 새로 고침되는 끔찍한 경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로그인 성공처럼 코드 안에서 페이지로 옮겨야 할 땐 유즈 내비게이트를 쓰시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진짜 중요한데 키보드부터 잡지 말고 앱에 어떤 페이지들이 필요한지 종이에라도 먼저 한번 그려보세요. 이게 나중에 엄청난 시간을 아껴줍니다. 다음은 비동기 플레이북입니다. 첫째, 코드가 훨씬 깔끔하고 이해하기 쉬워지니까 웬만하면 async await 문법을 쓰세요. 둘째, 네트워크 요청은 언제든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항상 try catch로 감싸서 에러가 나도 우리 앱이 죽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로딩 중 에러 상태를 꼭 스테이트로 만들어서 사용자에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친절하게 알려주는 걸 잊지 마세요. 결국 우리가 만드는 모든 정교한 웹 애플리케이션의 본질은 이 두 가지의 만남입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구조, 그리고 무엇으로 그 공간을 채울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이터. 오늘 우리는 그 뼈대를 세우는 건축가와 생명을 불어넣는 배달부의 원리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손에는 멈춰있는 웹페이지를 살아 숨쉬는 동적인 경험으로 바꿀 수 있는 청사진과 동력이 모두 쥐어져 있는 셈입니다.
이 두 개의 강력한 기둥 위에 여러분은 어떤 멋진 세계를 구축하시겠습니까?